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안기자의 올트입니다. 오늘은 배우이자 화가이신 김혜진 씨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배우 겸 아티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테이너 김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질문으로 이 질문 안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특별한 공간에 왔는데 벌써 23번째 개인전을 연다고 합니다. 어떤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셨고 어떤 그림들이 또 새롭게 소개가 됐는지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과거의 시간에 대한 치유의 시간들은 한 5년 정도 작업을 하고요. 지금 현재의 나의 돌봄의 치유의 이야기들로 넘어와서 이번 전시는 그 중에도 여배우의 일상을 통한 페르소나의 개념을 좀 깊게 들어가서 내면과 외면의 치유에 대한 이야기들로 좀 그림들을 구성해 보았어요. 그래서 전시의 제목이 저희가 전시의 제목을 먼저 이렇게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직접 말씀해 주시면 네, 지금 해와 아트센터에서 22일까지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개인전의 전시 제목은 리미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나에 관한 그 중에도 진짜 내 내면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찾아가는 시간이라 페르소나적인 사회적인 저의 면이나 또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 내면에서의 치유받고 힐링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그림들이 나와 있어요. 실제로 코로나19 환경에서 화가로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는 게 또 어떤 의미였고 어떻게 나에게 또 집중을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마냥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 그 시간에 또다시 무언가를 준비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준비하는 것도 좀 현명하게 괜찮지 않을까. 근데 전시 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페르소나가 사회적인 역할을 얘기하거든요. 사회적인 역할이 보통은 그 심리학자 융에 의하면 1000개의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누구나. 근데 그 많은 사회적 역할 중에 다 온전하게 활동할 수 없고 또 그게 온전하게 빛나려면 진짜 내 내면이 성숙해야 겉의 페르소나도 잘 운영되고 빛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시간이 저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는데 여러분들도 직접 풀 수는 없어도 감상하고 보는 것만으로도 무언가 내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교감하면서 다른 걸 또 준비하실 수 있고 제가 제시한 키워드들로 빗대서 본인들의 삶에서는 내 삶에서는 이런 페르소나로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이런 키워드로 또 힐링을 해서 내가 안녕한지 추스리고 다시 힘차게 버텨가야겠다라는 것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예전에 탄생화 시리즈 때는 어머니에 대한 모종에 대한 그런 모성애의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작품에 다 녹아 있었고 개인적인 아픔이나 그런 것들 극화시켜서 굉장히 모티브가 되고 치유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엿보였던 게 굉장히 중점이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작년에 이제 그런 일을 겪으셨잖아요. 아버님을 그렇게 사랑했던 아버지를 이제 보내드리는 과정 안에서의 이제 화가로서의 굉장히 또 성숙한 지점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이제 태어나고 또 누군가는 결혼하고 내가 또 누군가의 아이의 뭐 엄마나 아빠가 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고 또 사회적 역할에 또 어딜 취직해서 어떤 입장이 되고 이렇게 뭔가 패턴이 나이대별로 있잖아요. 저희 때가 부모님들을 많이 보내드릴 나이대기는 한데 또 생각지도 못하는 시점에서 그렇게 될 때 많은 생각이 좀 교감하더라고요. 그래서 하필이면 또 제가 예능에 한참 활동할 때도 안 나가신다고 하셨다가 이제 여러분들이랑 아모르 파티로 보자마자 이렇게 되시니까 더 안타까우면서도 또 좋은 장면들을 또 많이 추억을 또 남겨주셔서 고마운 면도 있지만 좀 세상에 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었다가 또 가시니까 그때 그렇긴 했는데 그 시점으로 좀 생각이 좀 사고가 좀 많이 또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제가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전 스토리가 모종의 결핍에 의한 좀 화해와 용서의 시간이 좀 있었는데
2차 성장은 나는 누구인가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풀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제가 너무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감정 자체가. 그러니 상처도 더 오히려 많아질 수 있고 좀 주체하기 힘든 상황이 올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느끼진 못했어요. 그럴수록 더 관계에 집착하고 내 주변 친구,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의지하고 이랬었는데 아버지 봄에 들이면서 좀 이렇게 황망함이 더 커지면서 아니 다 필요 없고 진짜 내가 나와 친구가 돼서 내가 나를 용서하고 아니면 내가 날 더 사랑하고 진짜 내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남의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 관계를 위해서 맞춰갔는데 내가 온전해야 주변도 있구나로 좀 1년 사이에 마음이 좀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페르소나에 대한 깊이 들어간 이야기도 지금은 전에는 관계 일상들이어서 그냥 보면은 어떤 설명을 듣지 않은 한 그냥 예쁜 그림, 그냥 철학, 그냥 그 정도로 느껴지실 수도 있는 그림들이 많았다면 이번 페르소나에서는 지극히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면 그 예전에는 그 페르소나라는 게 그리스 시대의 연극인들의 가면을 칭해요. 근데 현대인들한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현대인들이 다 같이 의식하면서 좀 하루하루를 자기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뭐 철학가는 아니더라도 자기의 사회적 역할을 또 플렉스라는 지금 키워드가 워낙 유행하잖아요. 근데 가난한 삶을 살던 자기의 사회적 위치가 어떻게 됐건 그리고 젊건 나이가 있건 각자가 자기만의 삶에서 플렉스를 찾아가신다는 생각이 있어요. 요즘에는 자기 자아가 많이 더 중요해졌구나. 근데 저는 그 리듬을 잘 못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페르소나의 시리즈 안에서도 플렉스 단계까지 보여드려서 명품이나 뭐 명작이랑 패러디한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가면들을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진 그림들도 있고 진짜 많은 역할들을 받는 배우로서 살아가는 삶에서 저희는 역할들을 입고 벗고 하는데 거기 안에서 제 주체가 또 사라질 수 있거든요. 많이 흥분도 올 수 있고 그 안에 사회적 환경 안에서 상처도 있을 수 있고 행복도 반드시 있죠. 이렇게 많이 사랑해 주시면 그 오고 가는 교감 속에 제가 또 진짜 내면에서는 또 상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좀 풀어나가는 과정을 문을 통해서 또 다른 공간에 제가 힐링을 찾아가는 내 안으로 진짜 내 시간으로 들어올 때 안식을 주는 코드로 창문 너머의 온기들로 표현을 해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각자의 사회적 삶도 그리고 또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실제 진짜 내가 안녕한지 근데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의 그 힐링이 점프할 수는 없거든요, 갑자기. 근데 그런 그 힐링 코드를 저는 아파트의 창문 너머의 따뜻한 온기들이나 옆에 지나가는 이 풍경들에 워커홀릭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퇴근길에 저는 출퇴근도 없죠. 근데 잠 한숨 안 자고 살아온 시간이 거의 지금 뭐 반백년이 다 돼가는데 그 시간에 혼자 운전하고 일하고 돌아오면서 저는 2살 때 어머니가 안 계셨고 아버지도 그렇게 보내게 됐고 누군가 따뜻한 저녁을 지어놓고 가족들이 기다리는 온기 넘치는 가정을 그런 환경 속에 있지 않았어요. 저한테 로망이에요. 근데 대중들 일반인들은 늘 곁에 있던 환경인데 늘 있어서 안주하고 당연한 것들이시겠지만 저에게는 그 창문 너머의 저 가정들은 굉장히 로망이고 부러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더 그럴지 몰라도 이 작년에 아픔을 겪고 나서 아버님을 보내시고 나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을 지금에 와서 보니 잘 극복했구나라는 굉장히 내면으로 자기에게 오히려 집중하는 시간이 됐고 그걸 또 작품으로 아티스트로서 이렇게 구현해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전시를 열면 사실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몰래 오셔서 그렇죠. 오프닝 날 정장을 입고 몰래 오셔서 되게 뒤에서 멀찌감치서 좀 아빠도 당당히 와서 좀 같이 오프닝 파티에 이제 디너하고 막 이랬으면 좋겠는데 늘 기차당 하면서 뒤에서 계세요. 맞아요. 그런 시간을 보냈으니 더 빛나게 좀 이렇게 자식이 잘 됐을 때 아니면 뭐 이렇게 했을 때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뭐 예능에서도 많이 얘기했지만 10년 전에 벌써 사망 선고를 받으셨을 때도 한 번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으셨는데 그때도 아이리스를 한참 여러분한테 사랑받을 때 그 기쁨에 솔직히 이런 기적이 있었으니까 저희 생각엔 근데 좀 이번에도 좀 기적이 있었으면 했는데 많이 버티셨던 것 같아요. 버티시다가 제가 작년에 또 한참 아티스트로서 정점을 찍을 때였고 올해 초까지 이 스케줄들이 다 정말 치열하게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제 간병을 하고 이래서 많은 일들을 치르긴 했는데 이거를 슬픔에 빠질 시간이 없게 이런 타이밍에 가신 것도 다 뭔가 그런 운명적으로 시간들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아버지 보내고 그린 그림들이 여기 또 몇 점이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신과 함께 이런 작품은 저 영화 속에서도 나와 있어요. 대사가 아이야 지나간 슬픔에 빠져있지 말고 지금 현재 앞으로의 길을 걸어라라는 이제 그런 자식에게 저승에서 이렇게 막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너무 워커홀릭으로 지친 삶에서 아버지를 돌보기도 돌봐왔는데도 그것조차도 이제 아쉽고 이렇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이럴 때 그 이제 제 인생도 좀 이렇게 너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치열하게 살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쉼에 대한 건 굉장히 안락한 순간으로 표현해 주거든요. 그래서 신과 함께도 저렇게 관통적으로 쉬는 자세를 해놓고 태풍이 지나가고 또 제가 앞으로 걸어온 그리고 걸어가야 될 인생으로 앞뒤면으로 이렇게 보여준 그림들도 있고 있는데 제 감정을 이제 다 그림들로 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지나간 그림들을 쭉 보면 제가 그때 생각했던 감정들이 보여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여기 뒤에 있는 이 대표작도 이번 대표작은 페르소나나 멀티 페르소나는 저쪽 다른 관에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애정이 가는 게 과거의 시간을 종결하는 마지막 대표작이었어요. 거꾸로 보는 세상으로 아이의 시선으로 세상을 거꾸로 보는 것인데 위에가 땅이거든요. 그리고 나무가 거꾸로 돼서 아이가 그네 타고 있는데 온전하게 보셔도 돼요. 그냥 보시는데 다 성경 말씀들로 채워져서 땅에서는 능히 내가 못할 것이 없다. 빌립보서 말씀이라 왜 요한 3장 16절로 하늘에서는 이제 다 보호해주는 영생을 지키시는 그런 성경 말씀을 해놓고 여기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이 사랑으로 세상에 채워지는 사랑은 온유하고 오래 참고 견디고 버티고 그런 대사를 해놨는데 여기에 쓰여진 단어들이 전 세계인들이 가장 위로받는 단어들이 서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들로 제가 다 세상을 채워놨거든요. 러브가 가장 네, 사랑해요. 러브가 가장 모든 작품을 보시면 저는 제 이야기로 풀어놨는데 관람하시는 분들은 마크로스코어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지만 작가가 그린 의도는 내가 작품을 할 때 멈췄고 이렇게 대중에게 보여준 순간부터는 감상자의 몫이라고. 그 이유는 뭐 자기의 삶에 빗대서 위로받는 그림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또 그 이야기를 들어드리고 그 과정에 소통하면서 저는 또 다른 치유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함께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유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와서 보고 느끼고 그리고 각자의 각기 다른 느낌이지만 그 안에 한 공통된 점을 저희가 힐링하고 간다는 것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화가로서 굉장히 매년 이렇게 전시하는 게 쉽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게 또 쉽지 않고 열심히 하시고 계신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는데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대중들이 워낙에 배우로서의 김혜진 씨만 생각했고 그림
뭐 전시회 많이 한다던데 정보는 알 수 있지만 직접 보시지 않아요? 네, 직접 이렇게 현장에 가서 보지 않는 이상 네. 그림이 저렇게 잘했어라는 그렇게 오해 있잖아요. 아트 테이너에 대한 흔한 오해.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아트 생활을 지금 한 8년째 지금 몰입해서 전시회도 지금 거의 200회 가까이 이렇게 해오고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또 반쪽은 아티스트 이전에 또 배우인 면도 있다 보니까 아트 테이너라는 그 신종어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미술 전공을 했거나 20년, 20년 활동을 같이 해왔던 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아서 스타전을 기획해 온 지도 지금 3, 4년이 돼 가는데, 전공을 해서 그걸 또 빛내지 못하고 이렇게 또 배우 생활이나 가수 생활을 또 이렇게 뭐 하시다가 하신 분들도 다시 그 가진 달란트들을 살려서 또 같은 색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또 모여서 또 빛나는 자리로 또 대중과 더 가깝게 소통이 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주시고, 그런데 또 그 사람들의 작품들이나 성실도에 대해서 꾸준하게 보여드리면 언젠가는 인정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채찍질을 해요. 저와 같은 크루들은 계속 신작을 보여드리게 한다던가 완성도를 높이도록 서로 추궁을 한다던가, 이제 아티스트로서도 충분히 성장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같이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다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또 꾸준히 자기 색깔을 가지고 또 완성도 있게 하시는 분들은 또 인정해 주실 만큼은. 근데 또 뭐 굳이 인정이 중요한가요? 정말 요즘에 키워드는 제 입에서 늘 나오는 말, 무엇이 중요한디? 다 넘겨버려서. 그쵸, 자기 내면에 집중하고 내가 네, 스스로 다 응대하기에는. 그림 얘기 지금까지 해봤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브라운관이나 뭐 스크린에서 배우 김혜진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응원의 목소리도 많아요. 그림 그만 그리고 연기도 좀 해달라 이런 요청도 좀 있는데, 네, 제 팬들도. 향후 활동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은 또 그림으로서 제 자아가 좀 많이 치유가 되고 나니까 제 반쪽이었던 배우의 삶이 그거를 버릴 수도 없고 제가 아닌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온전하게 키워나가야 될 삶인 건 분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에서도 흐리면서 보여요. 제가 마음이 치유가 많이 된 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 쯤에 배우로서의 그 자존감을 세워야겠다라고 하는 시리즈들이 나온 뒤로 제가 과감하게 이제 엔터와 다시 계약을 해서 다시 성실하게 해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올해 초에 계약을 했고, 또 마침 또 좋은 기회들이 와서 드라마로 복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 중이라 아마 내년에 브라운관에서 보게 될 것 같은데, 그 사이에도 뭔가 제가 다른 엔터 활동들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모습으로도 여러분께 해피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의 삶이 또 주어질 것 같습니다. 네. 배우 김혜진, 그리고 화가 김혜진의 인생, 그리고 삶, 스토리,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이곳인 것 같은데요. 계속 되는 거죠? 계속 그림 그리실 거고? 그럼요. 계속 연기하실 거죠? 네, 숙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안 기자 인터뷰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 카메라 직접 보시고 시청자들께 한 말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배우로서의 삶도 아티스트로서의 삶도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왔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보고 싶은 모습으로도 다가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살아가고 싶은 모습으로도 살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소통과 만남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전시도 보시고 또 많이 힐링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안 기자의 인터뷰 안녕. 안녕. 네, 이번 림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의 대표작인 페르소나와 멀티 페르소나의 대표작이고요. 이렇게 역할을 맡고 가면을 쓰고 있는 제 사회적 역할과 내면으로 들어와서 평온한 멀티 페르소나의 대표적인 얼굴로 준비했고, 여배우로서의 절정인 레드카펫에 대한 퍼포먼스와 그
그 설치로 이렇게 제가 다음 영화제 때 입을 드레스와 함께 제가 작업했던 저의 페르소나의 역할들인 필모그래피를 뒤에 필름으로 저렇게 영상을 설치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다연 무용수가 제 리즈가 돼서 표현했던 그 무용 퍼포먼스도 저 영상에 이제 보여질 것이고요. 그리고 소소한 그림 한 점 한 점은 여배우의 일상들 속에 아니면 그 그림들 한 점 한 점에 에피소드들이 전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입술 시리즈들 같은 경우도 저희 전 세계의 엔터인들이 갖고 있는 달란트와 파워인데 그 전달력이 워낙 크니까 그거에 대한 무게감, 귀함, 그리고 세상에 핑크빛으로 전해져야 되는 온전함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들이나 여배우로서의 저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좀 누가 봐도 나 여배우다라고 하는 그런 좀 엣지 있는 배우의 모습들과 여배우의 뒷모습들이 좀 그려져 있어요. 이번 전시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이 문을 통해서 들어와 내 내면의 세계로 들어왔을 때 저에게 힐링을 주는 저 창문 너머의 온기들 그리고 옆에 풍경들 나의 따뜻한 시간들 여행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보내고 저의 내면과 일상으로 돌아서 다시 온전한 페르소나를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들을 이렇게 초현실주의로 좀 표현을 해놓은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은 전시를 보시면 작가 노트로 적혀 있는데 이번엔 작가 노트가 아닌 키워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전시의 키워드들로 마지막 노트 자리에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듯이 Me and Myselfs가 멀티페르소나의 영문이에요. 그래서 나 안에 다양한 나 자신들 그리고 준비됐고 시작할 건지 지금 이 카르페 디엠 같은 경우도 죽은 시인의 사회의 명대사로 다들 알고 계시는데 현재를 즐기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리고 It is as it is도 에드워드 3세의 좌우명으로 그렇게 있었던 말들인데 있는 그대로라는 게 솔직히 현재를 즐기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말처럼 쉽진 않거든요. 실제로 지금 정말 내 속을 들여다보듯이 그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마지막 키워드로 가슴에 안고 가셨으면 했어요. How am I? 안녕하신가요? 저도 안녕하고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그리고 행복하세요.